안녕하세요. 예술에 관한 수다, 예술적인 수다를 지향하는 SBS 대표 팟캐스트 커튼콜 167회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아나운서 이병이고요. 오늘도 김수현 문화예술 전문기자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수현입니다. 네. 그 요즘 웹툰 정년이가 되게 인기가 많다고 들었는데 최근에 국립창극단이 여성 국극을 소재로 한 이 정년이를 창극으로 만들어서 또 화제가 됐습니다. 오늘 초대 손님은 이 여성 국극 얘기를 해보려고 모셨습니다. 여성 국극을 주제로 꾸준히 작업해 오신 또 여성 국극 프로젝트로 2018년 한국미술계 큰 상, 올해의 작가상을 비롯해서 굵직굵직한 상을 많이 받으셨는데요. 미디어 아티스트 정은영 작가님 모셨습니다. 와! 네, 안녕하세요. 정은영입니다. 네. 소개가 길었네요. 네. 저는 주로 이제 여성국극을 연구하면서 비디오나 공연, 퍼포먼스 같은 재료들을 가지고 작업을 하고 있는 작가 정은영이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여성국극. 네, 여성국극. 저는 이번에 처음 알았어요. 여성국극이라는 게 있었구나. 네. 저는 문화부 초기에 직접 보고 취재한 적이 있어요. 그러셨구나. 네. 그래서 또 여성국극을 또 이렇게 미디어 아트로 뭐 이렇게 하시는 것도 되게 신기했어요. 어떻게 그렇게 또 작품 활동을 하시는구나. 네. 그래서 되게 오늘 기대가 됩니다. 재미있는 얘기를 많이 들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맞아요. 네. 사실 저도 이 여성국극을 예전에 취재를 한 적도 있고 이제 이런 여성국극을 가지고 여러 이제 작업을 하시는 예술가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좀 관심이 있었는데 요번에 이제 웹툰 정년이가 창극으로 됐고 그 창극이 워낙 인기라서 이때 이제 여성국극 얘기를 할 수 있겠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이제 국립창극단에 그럼 어떤 분을 모시면 좋겠나 했더니 이제 추천을 해주셨어요. 정은영 작가님하고 하면 좋겠다. 국립창극단도 이제 그 강의를 들었대요. 공연 올리기 전에. 그래서 모셨습니다. 그럼 작가님 먼저 여성 국극에 대해서 좀 소개를 해주세요. 네, 그러니까 그 이름처럼 여성들이 무대에 서서 이제 어떤 극을 만들어 나가는데 기본적으로는 이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판소리 바탕이에요. 근데 판소리는 아시다시피 이제 한 명의 창자가 나와서 모든 걸 다 소화하죠. 거기 나오는 주인공이 100명이면 100명의 이야기를 다 혼자 해야 되고 이제 고수가 한 명 같이 나오긴 하지만 소리로는 이제 그분이 모든 걸 전달하게 되는데 이게 이제 말하자면 되게 근대화된 양식의 그리고 되게 서구화된 뮤지컬이나 오페라 양식으로 분창화되고 그러니까 창이 이렇게 분리되고 그리고 이제 극으로 이렇게 만들어지면서 장면이 만들어지는 방식으로 그래서 이제 분창화되고 장면화됐다라고 하는데 그러면서 이제 무대를 만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쉽게는 판소리라는 전통 문화유산의 공연의 형태를 머릿속에 떠올리시면서 동시에 그것이 뮤지컬이나 오페라처럼 프로시니엄 극장에서 공연되는 형태를 이제 상상하시면 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여성 국극은 무대에는 오로지 여성만 올라가게 되는 형태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남녀노소를 다 여성이 연기를 해야만 되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그 중에서도 이제 남성 주연을 연기하는 여성 배우들의 인기가 이제 당시에 엄청 하늘을 찔렀던 거죠. 그러면 창극하고는 비슷한데 배우들이 다 여성이다라고 보면 되나요? 네, 맞습니다. 창극이 원래 이제 처음에 만들어지기 시작했고요. 그렇게 근대화된 형태의 공연으로 만들어지기 시작했고 큰 성과를 못 내다가 여성 국극, 여성들만이 이제 공연을 하면서 이것이 이제 주목을 받기 시작하는데요. 여러 가지 설들이 있어요. 근데 이제 제가 생각하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아마도 이제 이런 거가 아니었을까 싶은데 그 이몽룡과 성춘향 이야기가 나오면 이제 저희가 그들이 10대였다는 걸 다 알고 있잖아요. 근데 판소리에서는 막 60, 70, 80 먹은 명창들이 이몽룡을 연기해야 되는 거죠. 이게 좀 뭔가 이게 시각적으로 매칭이 잘 안 되는. 근데 20대, 30대의 여성이 남성의 분장을 했기 때문에 굉장히 꽃미남 같은 얼굴을 하고 이몽룡을 연기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엄청난 인기를 끌 수밖에 없었던 거죠. 예.
답을 세워 전추만대 세월 속에 스승의 뜻을 피우리라. 인니 걱정은 마르시고 장도에 오르소서. 임가시는 그 신기는 이모모에 막사오리 먼 발치에 홀로 남어 정하수 무샤놓고 구르고 깎은 마당에 빛나는 다음을 쌓으시고 금비환영 하지다. 저야 장천 피우리라. 고마워라 내 사랑아. 마음을 눈물을 삼어 이래 앞을 밝히면서 서울을 이를 절리 이웃인 듯 따라요. 도함산 주머니에 백제전통 씨를 뿌려 오시렵는 답을 짓고 나의 사랑 아사절을 와도 맞으리다. 그게 그럼 실제로 여성 국극이 인기 있었던 때가 언제쯤이에요? 50년대가 가장 이제 절정이었고요. 너무 인기가 있어서 한국 전쟁 동안 피난을 다니면서도 공연을 했었던 기록이 남아 있고요. 이제 60년대가 되면서는 한국이 이제 그 박정희 정권이 네. 한국에 굉장히 많은 전통 문화유산들을 국가적인 것으로 이제 만들려고 노력을 하거든요. 그러는 과정에서 이 여성국극은 사실 탈락되고 그리고 이제 남녀 혼성 창극, 지금의 국립창극단이 네네. 생기고 그리고 당시에 뭐 헐리우드 영화니 뭐 악극이니 굉장히 네. 많은 인기 있는 장르들이 생겨나게 되면서 여성국극이 이제 거의 사라져 가게 되죠. 근데 당시에 유일하게 극단 진진이라는 곳이 네. 60년대 후반까지도 계속 인기를 누렸어요. 그래서 그 정연이에 등장하는 매랑국극단이 네, 아마도 네. 이 진진 국극단을 네. 네, 그 모습을 아마 이어받으려고 했던 게 아닐까 생각합니다. 실제로 있었구나 이런 형태가. 있었대요. 예. 네. 근데 이렇게 완전히 그냥 뚝 끊겨가지고 그렇죠. 모르고 네. 살았다는 게 신기하네요. 근데 뭐 되게 인기가 많아서 정말 무슨 가상 결혼식도 열리고 뭐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네, 네, 맞아요. 남자 역을 했던 네, 여성 네. 배우가 네. 너무 인기가 많아서요. 네. 그래서 그 뭐 웹툰 정연이의 그런 부분들도 다 묘사가 되는데 실제로 이제 그 남자 역할을 했던 남성 주연 역할을 했던 여성 배우들의 인기가 너무 하늘을 찔러서 제가 이제 당시의 배우님들을 따라다니면서 인터뷰를 했는데요. 그때 사진관에 가면 네. 여성국극 배우들의 분장을 할 수 있는 소품들이 이렇게 있었대요. 지금 그래요? 우리가 네. 인생 네컷 이런 거 아하, 찍으러 네. 가면 이렇게 소품이 쫙 늘어져 네, 있는 네. 것처럼 네. 당시에 배우들의 소품을 몸에 걸치고 사진을 찍을 수 있게 그렇게 이제 다 되어 있었대요. 그리고 뭐 여성 잡지나 뭐 그런 대중 잡지들이 이 배우들을 엄청나게 이제 조명하고요. 그런 사료들이 다 남아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정말 인기가 하늘을 찔렀던 건 확실하고 제가 인상 깊게 봤던 그 글 중에 하나는 그 한국의 패션 디자이너 여성 1세대인 노라노 선생님이 네, 네. 당시에 이제 연극 옷들을 몇 번 만든 경험이 있는데
무슨 신연극 이런 데를 가면 다들 너무 가난한 옷차림을 하고 공연을 해서 정말 보기가 정말 안 좋았다. 그래서 자기가 옷을 좀 그럴듯하게 만들어서 뭐 햄릿처럼 뭐 오델로처럼 이렇게 입히고 싶은데 너무 가난하니까 그게 안 됐는데 여성국국 공연에 가면 창고에 비단이 넘쳐나더라. 뭐 이런 증언을 하신 그런 일기를 본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정말 당시의 여성국국의 인기는 거의 BTS급이라고 할 수 있었을 것 같아요. 네. 그렇구나. 근데 제가 이렇게 자료를 이렇게 보니까 그때 했던 게 그냥 전통 무슨 심청전, 뭐 흥부전 이런 것만 한 게 아니라 되게 이렇게 뭐 외국의 얘기를 이렇게 바꿔가지고 한다든지 뭐 로미오와 줄리엣 같은 것도 뭐 여성 국극화 해가지고 한다든지 뭐 그런 식으로 공연을 했었다고 하더라고요. 네, 맞아요. 그래서 그런 것도 아마 인기에 한몫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아무래도 당시가 이제 한국이 되게 근대 국가로서의 어떤 힘을 가지기 위한 그 노력이 계속 펼쳐지는 시기였기 때문에 계속 전통 문화가 가지고 있었던 그 고답적인 레파토리가 이제 좀 지겨웠을 수도 있을 것 같고 특히나 이제 젊은 여학생들 사이에서 이제 이 인기가 정말 하늘을 찔렀는데 당시 유행하던 이제 뭐 심파소설이라든지 그런 외국 소설 그리고 뭐 투란도트 같은 오페라 레퍼토리 같은 것들 투란도트까지 이런 걸 이제 가지고 와서 번안을 하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그런 역할 그야말로 당대에 지금은 이렇게 뭐 여성국국을 정년이라는 웹툰으로 만들고 그것을 다시 또 창극으로 만들고 뭐 드라마로 만들고 이런 미디어 믹스가 굉장히 자연스럽게 일어나는데 당시에는 거의 유일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네. 그때 여성국극을 하셨던 분들은 다 그러니까 소리를 제대로 배우신 분들인 거죠? 그렇지 않은 배우들도 정말 많았다고 알려져 있거든요. 역사적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한국이 이제 45년에 일제 그 식민지에서 48년에 이제 임시정부가 들어서기 전까지의 그 해방공간 동안 굉장히 많은 기생 출신의 여성들이 이제 사회로 다 밀려나오게 돼요. 그러니까 일본의 체제에서 기생으로 전부 다 이렇게 등록되어 있던 여성들이 거의 다 이제 그 기적에서 이제 나올 수 있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기생이라는 여성들은 전부 다 어떤 기능을 예술적 기능을 가지고 있었던 여성들이기 때문에 음악씬으로 몰려 나오게 되고 당시에 그래서 이제 그 여성 명창들의 수가 이제 완전히 급격하게 늘어나게 되거든요. 그런데 이 여성들이 기생 출신이었다는 이유만으로 사회에 나와서 뮤지션으로 인정받기보다는 여전히 이제 기생, 뭐 놀이개,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계속 얘기가 되니까 이 여성들이 이거 도저히 안 되겠다. 우리가 뭔가 우리를 보호할 수 있는 기제를 만들자. 그래서 이제 맨 처음에 여성국악 동호회라는 것을 만들어서 본인들의 이제 일종의 어떤 협회 같은 걸 만드는 거죠. 근데 그 협회가 음악인들의 협회였기 때문에 결국은 공연을 시도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여성들 협회니까 여성이 어떻게 우연찮게 다 올라갔던 공연을 이걸로 계속 한번 해볼까? 뭐 이런 게 생겼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초기에는 그 명창들의 그 어떤 그 성음을 가지고 공연을 했기 때문에 조금 더 극적인 것보다는 좀 더 이렇게 한 명씩 나와서 노래를 부르고 들어가는 이런 방식이었다면 이게 이제 점점 뮤지컬적인 어떤 그런 짜임새 같은 것, 그런 형식적인 폼을 갖게 되면서 좀 더 연극 소리라는 것으로 옮겨가게 되고 우리가 이제 가요 같은 거는 훨씬 더 듣기가 편한 것처럼 이런 식의 대중음악들이 좀 접목이 되면서 소위 이제 창극화되는 그 과정 안에서 이제 노래를 꼭 명창 출신이 아니더라도 조금 노래를 잘하는 사람이 여기 들어가서 훈련을 열심히 해서 뭐 창이 좀 안 되면 약간 시조 같은 쪽으로 뭐 성음을 낸다든가 아니면 끝내 노래를 배우지 않는 선생님들도 있었는데 이제 기생 취급을 받을까봐 그러면 이제 이런 분들은 연기로 승부를 한다던가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여성국국 무대가 당시에 어떤 창 중심의 판소리 중심의 어떤 엘리티시즘을 또 벗어나서 더 많은 여성들이 무대에 설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또 됐었던 것도 같아요. 그렇구나. 그러면은 단순히 정말 우리 전통 음악, 우리 국악 요즘 배우는
그런 멜로디뿐이 아니라 굉장히 다양한 게 섞이고 그런 일도 있었을까요? 네, 그래서 실제로 그 초기의 연출들이나 음악 감독들은 그 서구에서 오페라를 전공하고 온 사람들도 있었다고 알려져 있고요. 그리고 이제 판소리는 정말 오랜 기간 동안 목을 훈련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네. 이제 시조로 많이 음악을 만들었다는 그런 이야기를 선생님들이 많이 하셨고, 그리고 이제 뭐 합창 같은 거에서는 사실 약간 받쳐주는 역할만 네, 해도 네. 되니까 이렇게 목이 다 두드러지지 않아도. 근데 이제 규칙상 남자 주연은 무조건 소리가 좋아야 되는 거죠. 네. 일단은 소리가 좋아야 네. 그 자리에 네. 설 수 있었고, 네, 그런 좀 구분은 있었던 것 같아요. 네. 외모도 중요했을까요? 그렇죠. 네. 네. 그리고 키 이런 것도 되게 중요하고. 네. 남자 역할 그 맡기가 어려웠겠네요. 네, 당시에 그거를 증언하시는 선생님들도 꽤 있어요. 이게 이제 남자 역할에 너무 매혹이 돼서 이 극단에 싹싹 빌어서 들어갔는데 자기가 원치 않게 너무 예쁜 거예요. 그래서 계속 여자 역할만 주니까 나중에 너무 화가 나서 내가 나가서 극단을 만들어 버렸다. 이런 증언들도 당시에 있었고, 네, 지금 돌아가셨지만 그 박미숙과 그 일행이라는 극단을 이끄셨던 선생님이 해주신 말씀이세요. 남자 역할을 안 줘서 그냥 내가 만들어서. 네. 그럼 이제 남자 역할은 또 분장도 그렇게 하지만 목소리도 다르게 내야 되고 연기하는데 왜 그 여성의 어떤 몸짓하고 남성의 몸짓은 좀 다르게 해서 뭔가 무대에서도 확실히 구분되게 하려고 그런 게 있었을 것 같거든요. 네. 그래서 사실 그 부분이 제가 이 여성국극의 매력을 가지고 계속 이제 연구했던 부분이기도 한데요. 우리가 여성이어도 내가 어디 가서 더 여성으로 보이고 싶을 땐 연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네. 머리도 막 길러서 고데도 해야 되고 막 뽕브라도 해야 되고, 네. 그러니까 마치 여성이 여성으로 더 잘 보이고 싶어서 뽕브라를 하는 것만큼 이 역할이 무대 위에서 어깨에 뽕을 놓으면 되는 문제였던 거예요. 뽕을 어디다 넣느냐. 그렇죠. 그래서 이거를 이제 피나게 연습했다 이런 증언들을 하세요. 그래서 매일매일 밤마다 화장실에 가서 목을 계속 남성의 목소리를 내기 위해서 악을 쓰고 지르고, 그리고 원래 판소리가 이제 약간 오랜 훈련을 거듭하면 탁성으로 이제 가는 케이스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걸 이제 너무 쉽게 하셨던 거죠. 그리고 뭐 당시에 이제 소품 같은 게 별로 발달이 안 돼서 그걸 들기 위해서 근력을 길러야 되는 그런 일들도 많아서 정말로 칼싸움 훈련을 무지막지하게 했다. 뭐 심지어는 임신 8개월인데 무대에 올라가서 칼싸움을 하는데 아무도 자기가 임산부인 것을 못 알아봤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뭐 저희도 오늘 그냥 기분이 좀 못해서 머리를 짧게 잘랐는데 화장실에 들어가면 갑자기 이제 다른 사람들이 어머나 하고 놀라는 이런 일을 많이 겪는 것처럼 그만큼 이제 성별의 어떤 수행이나 이 표현들은 굉장히 임의적이다라는 것이 이제 제가 이 여성국극을 통해서 발견했던 점이고 그거를 계속 작업에 이제 녹여내고 싶었던 거예요. 네. 근데 이 여성국극이 그렇게 큰 인기를 누렸는데 사실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그런 게 있는 줄도 몰랐다라고 하셨고, 저도 90년대 말 2000년대 초반에 잠깐 뭐 부활 움직임이 있는 것 같았는데 그러고 또 다시 흐지부지되고 그렇게 봐왔거든요. 그러니까 왜 그렇게 쇠락을 갑자기 했을까요? 이게 정말 전례 없이 이렇게까지 인기가 있었는데 이렇게 짧은 삶을 살았던 장르는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주로 이제 사람들이 많이 하는 얘기는 당시에 이제 뭐 헐리우드 뭐 TV 방송국이 생기고 이런 것들이 이제 여성국극이 점점 되게 이제 낡은 장르로 치부되게끔 했다. 이게 이제 좀 대중적인 의견인 것 같고요. 제가 볼 때는 선생님들이 후회하고 계시는 부분들은 그 부분도 있어요. 후학 양성을 못했다. 본인들이 이제 당시에 너무 인기가 있어서 계속 무대에 서다 보니까 이게 언제까지 계속될 줄만 알았던 거예요. 그 영화가. 그러다가 어느 날 이제 무대가 없어지기 시작하니까 본인들이 이제 그동안 아무 준비도 안 해놨던 걸 이제 알게 된 거죠.
그래서 그 부분이 하나가 있고 그리고 이제 다른 것이 여성국극이 전부 모든 사람이 여성으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착각하기 쉬운데 사실은 당시의 사회적인 어떤 풍토를 볼 때 살림살이는 다 남자들이 하고 있었던 거예요. 여자들은 정말로 무대에만 배우로. 서고 그리고 이제 뭐 극단의 뭐 단장을 여성이 역할을 하기도 했지만 이제 많은 엔터 산업에서 종사했던 남성들과 다 결탁되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나중에 여성국극이 조금씩 인기를 잃어간다라는 느낌이 들고 뭐 요즘은 방송국이 대세다. 요새는 이제 뭐 정부에서 국립 전통을 세우려고 한다. 이럴 때 이 남자들은 너무나 빠르게 그곳으로 싹 다 이전을 해버려요. 그래서 이번에 저 창극 정년이로 올렸던 국립 창극단의 그 초대 단장이었던 그 김현수 선생도 한국의 판소리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계신 분인데 네. 여성국극의 초기 역사에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신 분이거든요. 네. 근데 그냥 60년대에 박정희 정권이 국립창극단을 만든다고 했을 때 너무나 뒤도 안 돌아보고 바로 이동을 하시죠. 당시에 이제 정권은 한국이 굉장히 강하고 부강한 나라를 원했기 때문에 여성 전통이 자신들을 대표하는 거를 원치 않았다는 견해들도 있어요. 네. 그래서 보다 이제 더 남성적인 전통, 그리고 어떤 다른 서구의 열강들과 비교했을 때도 좀 처지지 않는 그런 힘을 가진 전통을 이제 만들고 싶어 했던 거죠. 그런데 여성들만이 무대에 서는 건 좀 너무 약해 보였고, 그래서 뭐 그런 식으로 이제 너무나 자연스러운 수순을 겪다가 70년대가 되면 이제 굉장히 많은 공연 비평가와 창극 연구자들이 입을 모아서 여성국극을 폄훼하기 시작해요. 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완전 나락으로 갈 수밖에 없는 일이었고 여성국극은 사실은 알고 보면 대중의 저속한 취향이었을 뿐이다. 그냥 코스튬 플레이를 못 배운 여자들이 한 거다. 이런 식으로 몰아가면서 이제 완전히 뭐 정치, 경제, 이제 평단 이런 공연 흥행사까지 전부 힘을 합쳐서 여성국을 외면하기 시작한 거죠. 근데 갑자기 생각났는데 일본에는 다카라즈카라는 그 장르가 있거든요. 그것도 사실 다 여성들이 출연하고 저는 직접 뭐 본 건 아니지만 굉장히 양식화돼 있고 그런 공연 장르고 지금도 하고 있다고 그렇게 알고 있는데 제가 2016년 경에 이제 일본에 가서 다카라즈카를 되게 집중적으로 연구를 한 적이 있었는데요. 그 이제 창립자인 그 고바야시 이치조라는 사람이 죽을 때조차 유언을 했대요. 내가 만들어 놓은 야구단, 뭐 무슨 놀이동산 이런 거 다 없애도 되는데 다카라즈카 극단만은 제발 없애지 말아달라. 그 정도로 이제 그걸 사랑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다카라즈카는 간사이 지방의 굉장히 대표적인 공연 장르로 아직 남아 있고. 거기도 이제 경제 버블이 꺼지면서 정말 어려웠던 시기가 있었는데 마침 그때가 이제 1974년에 베르사유의 장미라는 만화를 다카라즈카로 만들면서 다시 이제 완전히 회복을 하고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저도 이번에 이 정년이라는 만화를 창극단이 플레이한 게 굉장히 좀 의미심장하다. 이런 생각이 좀 들기도 했어요. 맞아요. 그래서 베르사유 장미를 했다는 얘기를 저도 듣고 너무 궁금하더라고요. 궁금하다. 진짜 인기 많았는데. 그러니까 거기서는 이게 살아남았는데 다카라즈카라는 장르가 물론 어렵긴 했지만 근데 뭐 한국에서도 이제 옛날 그대로의 그런 뭐 여성국극이 그렇게 공연되는 경우는 거의 없는데 근데 그래도 뭔가 이렇게 새로운 방식으로 지금 전승이 되는 게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그러니까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웹툰, 만화를 그 소재로 해가지고 이게 이제 창극이 만들어졌으니까. 그래서 정년이 얘기를 해보자면 보셨죠? 네, 어떠셨어요? 저 너무 좋았고요. 그리고 이제 지금 드라마화도 확정이 됐다고 알고 있는데 창극으로 먼저 그거를 이제 볼 수 있었던 게 진짜 행운이었던 것 같고 그리고 정말 그 객석의 열기가 제가 어디서도 느낄 수 없었던 열기였거든요. 그리고 저는 이제 그 정년이 역할을 2명의 배우로 더블 캐스팅을 해서 그 두 회차를 다 봤는데 정말 그 객석의 이 20대 여성들
창극이라는 것을 이렇게 향유할 수 있다라는 거에서도 너무 좀 뭉클했고 맞아요. 그리고 이 친구들이 그냥 아직 시작도 안 했는데 이미 지금 자기들은 환호할 준비가 맞아요. 그래서 지금 어깨가 이미 들썩들썩 거리고 있고 네. 그래서 이제 무대에 한 명 한 명 나올 때마다 이 친구들이 그냥 이렇게 다 이 상태로 비명을 지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진짜 좀 정말로 의미 있다. 네, 그런 생각이 좀 들었죠. 그리고 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 초대 단장이었던 그 김현수 명창이 여성국극을 버리고 국립창극단을 만들었는데 그 자리에서 여성국극으로 다시 창극단의 인기를 이렇게 만들 수 있을 거라고 과연 예측했을까? 저는 그 부분에서 이제 정말 역사라는 게 흥미롭구나. 그러네요. 네,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네. 그래서 좀 아쉬운 건 그래서 정연이가 되게 그런 굉장히 많은 역사들을 공부하면서 만들어진 그런 만화라고 알고 있는데 이런 어떤 역사적 사료나 참고 문헌에 대한 아무런 그 제기가 없다는 지점이 가장 안타까워요. 그래서 그 만화를 연재하는 기간 동안 어떤 참고 문헌들을 토대로 이런 스토리가 만들어졌는지를 좀 같이 알렸으면 그걸 향유했던 이 젊은 관객들이 네. 정말 그 상황을 다 이해하고 네. 단지 우리들의 그 예쁜 2D 캐릭터가 3D가 됐다라는 그거 말고도 네, 네. 이 역사적인 정말 이 아이러니를 같이 즐겼으면 훨씬 더 재밌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네요. 네. 그럼 정연이도 여성 국극의 형태로 올라간 거예요? 그러니까 창극단에서 한 거죠. 하는? 네. 네, 여성 배우들로만? 창극단에서 정년이라는 만화를 소재로 극을 올리다 보니까 창극인데 그 사이에 극중극으로 여성국극이 한 3번 정도 이렇게 등장하게 돼요. 네. 그거를 굉장히 흥미롭게 봤어요. 창극 그렇죠. 내부에 네. 여성국극을 다시 극중극으로 만든 형태. 네. 근데 저도 가서 봤는데 진짜 좀 전에 말씀하신 것대로 그 객석의 분위기에 일단 놀랬고요. 네. 아니 원래 이제 요즘 창극이 굉장히 젊은 관객들이 요즘 많아졌다. 네. 뭐 그런 얘기를 많이 해오긴 했는데 진짜 이번 정연이처럼 그렇게 젊은 특히 또 여성 관객이 많은 거는 정말 뭐 좀 이례적이었어요. 네. 근데 원래 공연에 여성 관객이 더 많긴 해요. 그렇긴 한데 요번엔 제가 들었더니 90% 이상이 여성 관객이었다. 네, 아마 그랬을 연령대도 것 같아요. 굉장히 연령대도 낮았을 굉장히, 거고 평소보다. 네. 그리고 이제 좀 소위 공연계에는 연극 뮤지컬 덕후라고 해서 맞아요. 연뮤덕들이 연뮤덕이. 정말 센데 네. 이 친구들이 어느 수준이냐면 공연이 만약에 10회가 열리면 10회를 다 보는 수준이거든요. 회전문. 근데 이 친구들이 사실 연뮤덕들이 창극계까지 그렇게 발을 넓히진 않았던 상태였는데 네. 이 친구들이 일로 다 넘어온 것 같아요. 네. 상당히 그래서 많이 온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전통 연희에서 추임새를 하는 문화가 이제 창극에서는 굉장히 두드러지는데 연뮤덕들의 그 관극 매너는 원래 시체 관극이라고 해서 맞아요. 가만히 앉아서 아주 소리도 안 정숙하게. 내고 숨도 쉬지 않고 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옷이 바스락거리는 소리조차 못 참아서 소재도 다 생각하고 가서 보는 맞아요. 그런 친구들인데 지금 창극단 공연을 보고 완전히 그 좀 추임새 문화에 놀랐겠다. 놀라서 와, 이 추임새라는 게 이렇게 재미있는 거구나. 관극에 또 흥미를 또 느끼는 것도 같고 되게 여러모로 정말 재미있는 포인트를 많이 발견할 수 있었던 공연이었어요. 그러네요, 진짜. 네. 제 추임새가 사실 저도 창극을 뭐 자주 보는 편인데 자연스럽게 잘 나오진 않아요. 그렇죠. 박자도 있고. 그래서 그걸 잘 넣는 사람은 진짜 판소리부터 많이 본 사람들이 그쵸. 이게 뭔가 젖어 있어야지 나오는 거거든요. 근데 그래도 요번에도 그렇게 추임새 넣는 분들이 꽤 있었어요. 근데 아마 이제 연뮤덕 이런 분들은 그 전에 이제 뮤지컬 무대나 이런 데서 못 보다가 이건 뭐지? 아마 그랬을 것 같아요. 근데 요번에 그 음악 작창하고 했던 그 이자람 씨는 그 하기 전에 가끔 그 추임새를 교육을 하기도 해요. 좋으면 그냥 뭐 하라고. 근데 이제 옛날식으로 뭐 얼씨구 뭐 이게 어색하면
이 자랑 예쁘다 뭐 이런 것도 괜찮다고. 네, 취임새가 뭐 리액션이니까. 그냥 뭐 정해진 게 아니니까 그냥 나오는 대로 잘한다 예쁘다 뭐 이러면 된다고. 네. 다카라즈카 팬덤이 전형적인 시체 관극의 매너를 고수해요. 아직까지도. 그래서 이제 그들은 흥도 딱 정해진 곳에서만 낼 수 있는데 공연이 끝나고 나서 이제 레뷰라고 해서 일종의 물랑로즈 쇼 같은 걸 서비스 공연으로 붙여서 해주거든요. 그때는 이제 관객들이 마음껏은 아니에요. 형태가 다 있어요. 네, 각자대로 해야 되고 정해진 굿즈를 써야 되고 뭐 이런 게 있거든요. 근데 이제 아무래도 한국의 전통 공연들은 조금 더 이제 판소리 전통이라는 것이 아무데나 판을 깔면 공연을 할 수 있는 형태여서 이런 게 그냥 단순히 전통 문화를 뭔가 새롭게 복원하는 것 말고 정말로 지금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그 뭐랄까요, 일종의 공연에 대한 어떤 피드백 같은 것들을 주는 데 있어서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것 같다고 저는 생각해 왔어요. 근데 왜 이렇게 젊은 관객들이 여성 국극 이런 거에 열광을 할까요? 요즘은 확실히 정년이 때문인 거죠. 웹툰의 인기는 그냥 저희가 상상하는 것 이상의 그 세대적인 어떤 흐름인 것 같고요. 만약에 이제 그 이전에도 사실은 젊은 여학생들이 여성국극을 제일 좋아했었거든요. 50년대조차도 비슷하다고 저는 느끼는데 어떤 아주 규범적인 형식을 조금 벗어나서 뭔가 새로운 도전을 해내는 그런 방식의 미디어 이런 것에 특히 여성 관객들이 굉장히 감이 좋은 것 같고 그거를 향유하고자 하는 준비를 늘 하는 것 같고요. 그래서 가끔 보면 공연장에 가서도 조금 어떤 전통적인 규칙을 조금 벗어나려고 하면 이제 국악 쪽에서 소위 그거 뭐 청바지 입고 판소리 하냐 막 이러면서 되게 이제 무시하는 경향이 많은데 젊은 여성 관객들은 어떤 식의 미디어로 변형되는가에 크게 그런 거부감이 없이 특히 자기들이 향유할 수 있는 것이라면 언제든지 환영할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이런 미디어에 자기들의 어떤 경제적인 것을 투자하는 걸 굉장히 행복해하는 그러니까 소비자층이 되어버린 그런 게 좀 있지 않을까. 그리고 이제 무엇보다도 여성들만 무대에 올라갈 수 있다라는 그런 공연이 지금도 아니고 50년대에 있었다는 건 지금을 살아가는 젊은 여성들한테 되게 큰 힘이 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도 좀 드네요. 심지어는 있었을 뿐만 아니라 당시에 이제 흥행적으로도 경제적으로도 엄청난 성공을 이룬 케이스니까요. 근데 지금도 그러기는 사실 힘드니까 어떤 판타지 같은 것들을 또 제공해 주는 점도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그 정년이 보면 아까 굉장히 공부를 많이 하고 이제 자료를 참고하고 해서 쓰여진 웹툰이라고 하셨는데 그럼 거기 이제 캐릭터 중에 뭐 고사장 이런 사람들도 나오는데 거기서 이제 사장님이라고 불리는데 이제 남장을 아주 잘 차려입은 아주 그리고 굉장히 카리스마 있는 사장인데 이제 고사장이라는 분이 나오고 뭐 그런 캐릭터들도 원래 현실에 있었던 사람들을 다 참고해서 나오는 건가요? 네, 저는 이제 그렇게 보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그거를 작업을 통해서 누누이 얘기를 해왔고, 그리고 이제 정연이의 원작 작가들이 제가 하는 강연 같은 거에도 많이 오셨었어요. 아마 이제 그런 것들을 많이 참고하지 않았을까 싶은데, 특히 이제 고사장 캐릭터 같은 경우에 당시에 선생님들도 그렇게 이제 남성으로 자기를 만들어서 그 시대를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너무나 부단히 남성이 되고 싶어 했기 때문에 계속 그 사람을 우리가 여성이라고 생각하면 굉장히 무례하다라고 느끼세요. 그래서 그분들에게 가장 이 사회가 줄 수 있는 가장 권위 있는 호칭을 부여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래서 사장, 뭐 누구 회장, 뭐 이런 식으로 많이 불러주시고, 그리고 거기에 이제 정연이의 백도행이라는 캐릭터가 나오는데 끝까지 노래를 못 불러요. 왜냐하면 이제 너무 양반집 출신의 노래는 기생들이나 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제 노래를 못 배워서 계속 여성국극 그 극단에서 굉장히 갈등하는 캐릭터가 하나 존재하는데.
실제로 제가 인터뷰했던 이제 이소자라는 선생님께서 네. 그런 케이스이고 그래서 제가 이제 선생님을 무대에 세워서 노래는 부르지 않을 것입니다라는 작품을 만들었던 적도 있어요. 네. 남자 주인공 이마이가 되고 싶었습니다. 나는 완벽한 남자를 연기할 수 있었으니까요. 노래는 부르지 않을 것입니다. 날마다 수많은 관객들이 차마 그 숫자를 셀 수 없을 만큼 수많은 관객들이 나에게 환호하고 열광했습니다. 나는 무대에서 진짜 남자가 되니까요. 정말로 멋진, 아주 멋진 남자. 노래는 부르지 않을 것입니다. 나는 쇼걸이 아니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이중의 구속에 놓이게 되는 거예요. 본인은 여성이고 무대에서는 완전히 남성으로 세상을 호령하는 존재로 그 앞에 서 있지만 그 와중에도 자기가 노래를 부르면 기생 출신이라고 폄훼를 당할까 봐 너무 두려운 거죠. 근데 이게 이제 수많은 여성들이 놓여 있는 어떤 이중의 억압들이라고 네. 생각하거든요. 네. 국립창극단에서 정년이 미리 듣기라고 해서 연습하는 그 음원을 올려줬는데요. 그걸 한번 들어보기로 하겠습니다. 소리하는 판소리와도 다르고 다르지. 연기만 하는 연극과도 다르고 다르지. 춤만 추는 무용하고도 말만 하는 재담과도 다르지. 안문 다르지. 안문 노래는 노래 춤이면 춤 엄술과 인물 노래는 노래 춤이면 춤 엄술과 인물 무엇 하나 빠지지 않는 우리는 세상의 왕자 잃을 것이 없네 할 것이 없네 우리는 내란 한국당 무엇 하나 빠지지 않는 우리는 국립창극단이 공연한 정년이의 연습
음원 네. 네. 들어봤습니다. 이 시대의 왕자들이 온다. 이 시대의 왕자들이 간다. 이게 거의 오프닝 네. 곡이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때 처음으로 외란국극단의 배우들이 무대에 등장하는데 뭐 이때 거의 뭐 그 객석은 그냥 뜨거웠죠. 네. 못 본 게 아쉽네요. 아마 다시 공연할 그렇겠죠. 걸로 알고 있어요. 네. 네. 그래서 정연이가 이제 무조건 자기 돈 많이 벌겠다 막 이러고 와가지고 매랑국극단에 날 받아주쇼 하고 들어가는데 거기 들어가면 약간 뭐 경쟁 구도가 이렇게 생기잖아요. 근데 네. 이제 그것도 경쟁을 해서 서로 막 시기 질투하고 이런 게 아니라 굉장히 이제 건강한 구도로 그려놔서 그것도 좀 눈에 띄었던 것 같아요. 어떻게 보셨어요? 네. 그러니까 웹툰상에는 그래도 약간의 그 경쟁적 구도가 있지만 네. 결국은 굉장히 건강하게 흘러가는데 아마 이게 이제 여성들 간의 싸움을 원치 않기 때문에 원작자들이 그렇게 네. 한 것 같고 남인우 연출님 그 창극을 만든 남인우 네. 연출님은 정말 싫다고 여자들끼리 싸우는 게 그래서 이제 그런 구도를 만드신 것 같은데 네. 실제로 그 당대 이제 선생님들 인터뷰를 하면 정말로 엄청난 싸움이 싸움이 너무 어마어마해서 막 서로를 되게 해하기도 하고 이런 경우도 많았다고 그래요? 하더라고요. 네. 저희가 왜 그 영화 있죠. 그 백조와 흑조가 막 네. 대립하는 막 네. 그런 네. 식의 그 정도로 정말 그 아주 젊고 야심찬 뜨거운 여자들의 현장이었던 거죠. 그쵸. 그거는 정말 내가 최고가 되고 싶다. 그래도 정연이는 건강하게 그렸다는. 다 같이 성장하는 그런 얘기였던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좀 전에 나갈 때도 말씀하셨지만 어머니와 딸의 관계가 굉장히 중요하게 다뤄진다라고 하셨고요. 네. 네. 그것도 뭐 굉장히 많은 여성 서사에서 채택하는 방식이라고 네. 생각하고 이 서사에서는 좀 유독 그런 부분이 되게 좀 특별했던 것 같아요. 네. 그리고 그 어머니를 설명해야만 이 지금의 캐릭터들이 어떤 맥락 속에서 네. 이제 자기가 원하는 삶을 살고 있는지 그런 걸 보여줄 수 있으니까. 네. 네. 그래서 그 정연이와 어머니의 관계에서 이제 그 추월만정이라는 노래가 엄청 중요하고 그 노래 너무 좋더라고요. 그 김금미 진짜. 배우님이 원래도 여성국극의 한 90년대 이후 초반에 그 90년대 이후부터 2000년대 약간 여성국극이 부활하려고 할 때, 있을 때. 네, 그때 이제 굉장히 젊은 배우로 여성국극단에서 공연을 몇 회 하셨어요. 네. 그리고 그 김금미 선생님의 어머님도 여성국극 배우기도 하고. 그래서 제가 이제 김금미 선생님의 공연도 본 적이 있고 네. 창극단 공연 중에 그 트로이의 여인들에서 네. 김금미 선생님의 그 절창을 정말 네. 보고 너무 반해가지고 이번에도 되게 엄청 기대를 했는데 생각보단 조금 약하게 어쨌든 되게 뒤를 받쳐주는 네. 따뜻한 어머니의 정서로 네. 그렇게 등장하셨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도 그 장면이 되게 짧았어요. 사실 뭐 어머니가 나오는 장면이 많지는 않아서 근데 그 추월만정 부르는 장면이 너무 네, 뭉클하죠. 네, 네. 그러니까 그때는 그냥 이런 거 저런 거 다 떠나서 그냥 일단 야 소리가 진짜 좋다. 딱 그 생각이 들어요. 네. 그 어머니와 딸 뭐 그런 장면인데 네네. 근데 일단 소리 너무 좋다. 그래서 아마 그냥 여성국극이 너무 궁금하고 정연이를 너무 재밌게 봤으니까 창극은 또 어떻게 나왔을까 해서 갔던 분들이 야 진짜 소리가 좋구나. 이게 아마 그걸 좀 처음 느끼시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은 들어요. 네. 네. 제가 이제 초기에 웹툰 정연이가 지금 굉장히 인기를 끌고 있다고 주변에서 너무 저한테 얘기를 많이 해주셔가지고 네. 들어가서 이제 좀 웹툰을 막 봤어요. 근데 저조차도 너무 재밌더라고요. 네. 그리고 또 이제 학생들이 제가 이제 대학에서 수업을 하니까 학생들이 이거 보셨냐고 저거 보셨냐고 자꾸 알려주는데 네. 네. 봤더니 이제 이 친구들이 제가 그래서 그 부분이 좀 안타깝다고 생각하는 지점인데 또 어떻게 보면 지금 세대가 역사적 사료를 거슬러서 공부하는 방식이기도 한데 정연이라는 웹툰을 보긴 보는데 실제로 어떤 역사가 있었는지 이것이 실제로 정말 이루어진다면 어떻게 재현될지가 이제 너무 궁금했던 이 독자들이 일단 유튜브에 가요. 네. 그래서 여성국극을 쳐보는 거죠. 네. 그럼 이제 맨 상단에 나와 있는 온전한 공연을 하나 클릭해서 보고 거기에 이제 정연이가 처음에 했던 방자 역할을 네. 어떻게 하는지를 보는 거예요. 네. 이 친구들이.
그러면 그거를 보려면 또 한 2시간이 걸리니까 그죠. 굉장히 경제적으로 봐야 되기 때문에 누군가 그거를 빨리 본 친구가 몇 분의 네. 방자가 등장하고 요약. 몇 분의 이제 방자가 어떤 역할을 네. 하는지 그리고 이제 몇 분의 정년이가 구현한 그 방자가 등장하는지를 누가 다 써줘요. 그러면 이 친구들이 또 다 거기에 몰려와서 고기만 보고 가는 거예요. 네. 고기만 보고. 근데 이제 거기 상단에 올라와 있던 공연이 좀 근래의 공연이었을 뿐이지 막 그렇게 좋은 공연은 사실 아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방식으로 역사를 좀 새롭게 볼 수도 있다고 느끼지만 동시에 조금 참고문헌의 역할을 하기에는 조금 약한 것들을 자꾸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어떤 선행 연구라든가 네. 그 기존의 역사적 사료들 그리고 이제 아직도 생존해 계신 이 90 먹은 노인들의 어떤 증언들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런 부분들은 계속해서 조명되지 못하다가 네. 너무나 이제 새로운 미디어에 관심을 갖는 이 상황이 저한테는 굉장히 이중적인 감정을 들게 했어요. 네. 그래서 되게 좋고 이게 지금 물이 들어왔구나 이런 걸 느끼면서 동시에 여전히 외롭게 계신 선생님들이 너무 네. 걱정되고 그분들은 사실 웹툰이 뭔지 그렇죠. 어디 가서 볼 수 네. 있는지도 모르고 네네. 그러네요. 네. 네. 저도 2002년에 제가 그때 8시 뉴스 리포트도 했거든요. 그때 이제 여성국극 부활 움직임이 있을 때 그 공연을 그때 춘향전을 했는데 그 예전에 많이 활동하시던 이등우 선생님이 몽룡 역할을 하고 요번에 작창을 했던 이자람 씨가 굉장히 그때 젊은 소리꾼으로 이제 춘향 역할로 출연을 했었어요. 네. 그래서 그걸 제가 취재했던 기억이 나는데 그때 조금 이제 부활 움직임이 활발할 때라서 이거를 뭐 그땐 남북 관계도 좋을 때였고 네. 해서 이걸 평양에서도 공연할 계획이다 뭐 이런 얘기를 그때 듣고 기사에도 썼던 기억은 나는데 근데 그 이후에 또 아무 소식이 없이 그냥 뚝 끊겼거든요. 여성국극 연구를 처음에 시작했을 네. 때 선생님들이 이제 친목으로 모이는 모임에 갔는데 네. 거기에 이제 저 연배로 보이는 친구가 한 명이 있는 거예요. 네. 다 노인인데 네. 그래서 이 친구가 너무 궁금해서 이 친구를 한번 이제 파봐야겠다. 그래서 네. 이제 계속 설득을 해서 인터뷰를 했는데 이 친구가 바로 그 공연을 뒤늦게 그런 공연을 한다는 걸 우연히 포스터를 보고 달려갔더니 이미 공연은 시작하고 있고 표도 없는 상태에서 로비에서 방송 그 모니터로 보여주는 그거를 이렇게 멍하니 보면서 네. 여성국극 배우가 돼야겠다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진짜요? 그래서 그때 무작정 이등우 선생님을 찾아가서 제자로 받아달라고 하고 잘 다니던 직장도 다 그만두고 이제 들어와서 그때부터 수련을 시작한 친구가 있었어요. 네. 근데 이제 시간이 가면 그런 좋은 자기가 봤던 그런 공연에 자기가 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공연이 이제 약속이 안 되는 거죠. 계속 무대가 네네. 없고 네. 훈련을 해도 맨날 토막 공연 같은 거 하다가 연습할 시간도 없고 삶에 쫓기고 하면서 이 친구가 나중에는 이제 거의 뭐 사라지기도 하고 막 이런 일을 겪었었는데 그래서 이제 그때 그런 첫 순간의 그 뜨거움을 가지고 이 장르에 들어왔던 이 배우들의 스토리 네. 이런 것들에 이제 제가 조금 관심을 갖게 됐고 네, 그래서 네. 그 친구랑 작업을 또 이후에 몇 회 그래요? 하기도 네. 했어요. 네. 근데 정말 그 마음속에 갈등이 어마어마하고 지금 이제 작품을 여러 편을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자기가 설 수 있는 자리가 그렇게 많지는 않았을 텐데 아마 근래에 또 이런 정년이 소식을 네. 듣고 정말 좋아했을 거라고 생각해요. 네. 그래서 지금도 계속 하고 계신 분이 계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무슨 여성국 무슨 협회가 아직 있고 네. 거기 중심으로 좀 소규모 공연들을 간간히 열리고 하고 있어요? 있는 것 같아요. 네. 네, 그 2000년대 초반에는 그래도 그 문화부의 기금을 굉장히 많이 받아가지고 되게 좋은 공연도 많이 했어요. 네. 완전히 번안하는 정말 큰 공연을 많이 하셨는데 점점 이제 이것도 좀 힘이 없어지고 왜냐하면 점점 늙으시니까요. 네. 지금 1세대 선생님들이 이제 거의 90이세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할 수가 있는 수준이 아닌데 네.
후학을 좀 양성을 해놓긴 했지만 수가 너무 모자라니까 그리고 이 친구들도 이제 먹고 살아야 되니까 이제 간간히 이제 작업을 좀 하시고요. 특히 이제 그 방자 역할로 정말 유명하셨던 조영숙 선생님의 후학들이 지금 이제 작게나마 이제 시도를 좀 하고 네. 계시는 상황이고, 뭐 협회가 예전에는 공연을 많이 했는데 그 네. 협회도 지금은 조금 유명무실해졌고요. 그래요? 네. 보존회라는 게 있었는데 이제 코로나 직격탄을 맞으면서 노인들의 모임이 네. 이제 지속되지를 네. 못해서 또 조금 주저앉은 게 있고. 여러모로 좀 계속 비운을 겪다가 네. 네. 네, 지금에 이르는 거죠. 정년이 때문에 인기가 또 확 생기긴 했지만 이게 또 얼마나 지속될지는 모르는 거겠네요. 네, 네. 그 지속이 좀 되면 좋겠고 네. 특히 90된 이 1세대 선생님들 그나마 이제 생애 좀 후반부에 조금 다시 주목을 좀 받으면 좋겠는데 아무래도 이제 노인과의 소통이 어려우니까 네. 좀 그쪽으로는 아직 스팟라이트이 잘 안 가는 것 같고요. 지금 너무 외로워하세요, 진짜로. 이제 방문을 해서 좀 이야기도 듣고 얘기를 나누면 아직도 본인 생각의 머릿속에는 무대에 성성하게 설 수 네. 있을 것 같은데 네. 일단 누가 봐도 너무 할머니, 꺼부랑 할머니니까 네. 그게 이제 본인 당신들한테 네. 너무 이제 슬픈 거죠. 네. 네. 그래도 제자들이 좀 있는 선생님들은 그래도 그렇게 조금씩 움직이는 상황도 가끔 보시지만 네. 네. 아예 뭐 제자도 가족도 끊어진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런 케이스들은 정말 좀 정말 외롭게 노년을 네. 보내고 계세요. 네. 뭔가 정년이를 계기로 조금 더 관심이 그쪽에도 네네. 지금은 이제 웹툰 인기 뭐 이런 거에 네. 쏠려 있지만 조영수 선생님께서 네. 또 어떻게 다행히 정년이를 이번에 보셨어요. 네. 네, 굉장히 나쁜 자리에서 보셨지만 어쨌든 보셨는데 어떠셨냐고 제가 이제 물어보니까 그냥 뭐 눈물을 엄청 흘렸다고. 그렇구나. 네. 네, 그러시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당신이 전성기 때 그 모습을 무대 위에서 다시 보는 것 같고 또 네. 그거를 지금 현대 관객들이 또 엄청 좋아하면서 네. 보는 거 되게 생각이 많으셨을 것 같아요. 네. 네. 아까 그리고 이제 작품 말씀 잠깐 하시면서 그런 이제 배우들이 서로 다른 그 남성이 여성을 연기하고 여성이 남성을 연기하고 그런 어떤 역할을 수행하는 그거에 관심을 가지셨다고 하셨는데 작품 처음에 시작하신 게 그게 언제였어요? 여성국극으로? 제가 첫 인터뷰를 네. 2008년 11월에 한 걸로 기억해요. 네. 그때 이제 저랑 굉장히 친한 선배가 연극을 이론적으로 공부하는 선배가 있었는데 그 선배가 이제 여성국극을 자기가 이번에 좋은 연구기금을 받아서 연구하게 됐는데 네. 자기가 생각할 때는 이게 그냥 텍스트로만 나오는 건 큰 의미가 없는 것 같다. 네가 같이 좀 가서 보고 이렇게 좀 시각적인 작품 이런 걸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겠냐. 네. 그래서 이제 그 언니의 일종의 연구 보조원으로 따라가서 선생님들을 같이 이제 육성 인터뷰를 하고 그런 과정에서 제가 좀 약간 완전히 뿅 간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좀 왜 우리 시대에 이렇게 지혜로운 노인이 없다는 느낌을 많이 받는데 너무 다른 노인들의 형태를 거기서 본 거예요. 네. 너무 이게 정말 노인들이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다고 싶을 정도로 너무나 진보적인 생각들을 막 늘어놓으시는 분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완전히 매료됐고 그러면서 이제 그 선배는 계속 텍스트 연구 논문으로 이제 작품을 자기 이제 연구 결과물들을 계속 내는 와중에 저는 이제 시각적인 작업들을 이제 처음에 좀 진행을 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초기에는 이제 그냥 비디오로 가볍게 스케치를 하는 거에서부터 시작해서 이분들이 너무 지금 소중한 존재니까 되게 다큐멘터리적으로 이걸 담아내는 것 이런 것에 되게 몰입을 하다가 어느 순간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분들이 가장 하고 싶어하는 건 무대에 서는 건데 내가 계속 이렇게 뭐 짧은 뭐 기케야 뭐 10몇 분짜리 비디오 이런 걸 하는 게 의미가 있을까? 그래서 이제 제가 그때부터 다시 이 소리, 창극, 뭐 공연 이런 것들을 다시 공부를 하면서 이분들을 무대에 세워야겠다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됐어요.
그래서 퍼포먼스 장르 쪽으로 조금 더 진입하게 됐고 네. 그러면서 선생님들의 진짜 자기 역사를 반영하는 작품들 이런 것들을 하면서 이제 저도 작품에 조금 더 힘을 갖게 된 거죠. 예. 그럼 퍼포먼스를 하면 그분들이 직접 출연을 하셔서 네. 이제 예전에 했던 그런 연기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어떤 연기도 식으로? 보여주실 수 네. 있고 자기 서술 같은 아. 것들도 이제 하게 하고 영화에도 다큐멘터리 장르가 있는 것처럼 네. 공연에도 다큐멘터리 공연이 있어서 그죠. 그런 네. 형식들을 좀 취하고요. 그러면서 동시에 이제 제가 현대미술가니까 네. 현대미술이 취할 수 있는 되게 여러 가지 시각적인 장치들, 뭐 미디어 기술들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선생님들이 충분히 자기 모습을 보여줄 수 있게 일종의 모노드라마 같은 걸 만들기도 하고 혹은 다른 유사한 시각적인 그런 비주얼을 가지고 있는 다른 퍼포머들을 데려다가 같이 연결시키는 작업 같은 것도 해보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저는 말하자면 이 여성국국이라는 하나의 장르를 일종의 민족지 연구로 취하면서 네. 제가 계속 이것을 우리 시대에 이걸 어떻게 볼 수 있을까 네. 이거를 계속 생각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처음에는 그런 성별 규범에 대한 것들을 주로 얘기하고 그 다음에는 이분들이 실제로 보여주는 그 수행성에 대한 네. 것들을 많이 얘기하게 되고 그리고 근래는 이제 저도 점점 늙어서 그런지 그 삶이 너무나 네. 저한테 네. 계속 잔상이 계속 남아요. 그래서 이분들의 이 마지막 순간을 어떻게 좀 작업 안에서 슬프지 않고 의미 있는 것으로 네. 계속 만들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런 이제 퍼포먼스는 공연장에서 하실 때도 있고 어떤 식으로 하세요? 네. 그래서 처음에는 네. 그냥 미술관에서 주로 짧은 네. 퍼포먼스 아주 해프닝처럼 이런 것들로 많이 했었다면 그 이후에는 정말로 이제 극장 완전히 연극 극장의 네. 레퍼토리로 들어간 적도 있고 네. 그리고 미술 씬에서 보여주지만 공연적인 형태를 네. 계속 이제 가지고 보여줄 때도 있고요. 공연 페스티벌 같은 것도 네. 나가고 있고 그리고 뭐 동시에 저도 비디오로도 계속 작업을 하고 있고요. 네. 네. 그럼 진짜 이 여성 국극이라는 장르가 지금 그런 식으로 현대 작업 정은영 선생님이 작업에 이제 그런 식으로 녹여내는 건데 그냥 옛날 그대로의 어떤 그 여성 국극 형식이 지금 현대에도 그대로 하는 게 어떨 것 같으세요? 글쎄요. 그냥 한 번 정도의 체험이나 뭐 고증으로는 네. 괜찮을 것 같은데 네. 그걸 그렇게 계속 똑같은 형식으로 네. 가져가는 게 큰 의미가 있을까 저는 좀 그렇게 생각하는 편이고 네. 그런 점에서 이제 이렇게 미디어 믹스가 되는 거는 네. 굉장히 중요한 과정이라고 생각해요. 네. 네. 그러니까 창극단에서 여성국극을 가지고 공연하고, 했는데 네. 예. 그 안에서 여성국극의 옛날 그 장면도 이제 고증하듯이 네. 해가지고 보여줬고 네. 그리고 그거 자체가 창극이 원래 이제 소리를 가지고 하는 거니까 사실 시작은 좀 비슷한 여성국극하고도 이제 네. 그러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 여성국극을 제일 잘 보여줄 수 있는 장르가 아니었나 새롭게 만들면서 네, 네. 예, 그런 생각도 네, 들고 그렇죠. 네. 그래서 꼭 여성 배우들만 다 나오진 않았지만 어쨌든 이 정년이라는 여성 서사를 굉장히 잘 효과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장르였다는 생각이 들고 예, 네. 드라마는 좀 기대되긴 해요. 근데 사람들이 벌써 김태리가 나온대 이러면서 막 너무 기대하고 있더라고요. 예, 예. 잘 어울리는. 그죠? 뭐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지만 네. 일단 김태리네 막 이러면서 굉장히 뭔가 기대감이 기대감이 굉장히 비슷해. 높아지는. 네. 그러니까 이번에 창극이 웹툰을 가지고 창극을 만들었다는 게 화제가 됐지만 사실 여성국극을 가져왔다라고 볼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게 단순히 웹툰이어서가 아니라 여성국극을 창극단에서 다시 했다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김금미 선생님 얘기도 하셨지만 그런 면에서 굉장히 역사적인 의미도 있는 것 같고요. 네. 네, 저는 그 부분이 저한테는 진짜 되게 뭉클했어요. 네. 네.
그래서 정말 그 김현수 단장이 이걸 봤다면 어땠을까 이런 생각도 하고 이 선생님들도 지금 창극단 안에서 어떤 위치를 가지고 어떤 걸 재현하고 계신지 모르지만 그래도 과거에 본인들과 약간의 어떤 링크가 그죠. 되어 네. 있었던 걸 여기서 이렇게 전격적으로 한다는 거 그런 거 굉장히 좀 그렇죠. 감회가 새로우셨을 네, 것 같아요. 네. 그러면서 가장 젊은 관객들과 만나는 그렇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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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제가 작업을 처음 이제 해서 전시장에서 이제 작품을 보여줄 때 항상 그 제가 인터뷰했던 그 선생님들을 항상 초대했거든요. 네. 선생님들이 오시면 뭐 현대미술은 잘 모르겠고 그냥 네가 하는 거니까 하는 거고 너무 신기한 건 다 어쩜 이렇게 젊은 애들이 다 그러니까요. 보러 오냐 이거였거든요. 네. 부인들은 사실 그게 잊혀지고 더 이상 관심을 못 받고 그냥 일부의 할머니들만 기억하고 있는 거라고 생각했는데 갑자기 전시장에 네. 그리고 그 공연장에 전부 젊은 관객이 들어오는 걸 보고 선생님들이 점점 너무 고무되셨던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선생님들이 저랑 이제 굉장히 긴 기간 동안 작품을 하는데 굉장히 이렇게 우호적으로 하실 수 있었던 그런 네. 부분. 그러니까 선생님들도 굉장히 새로운 관객들을 만나고 싶은 거니까요. 네. 네. 그렇죠. 갑자기 궁금한 게 그 여성 국극이 이제 여성 배우들이 다 하는 거지만 어쨌든 창극이랑 비슷한 거잖아요. 근데 왜 그 여성 국극 배우 지금 이제 할머니가 되신 그 배우분들은 창극하는 걸로 흡수는 되지 않으시고 그러니까 그 일을 더 이상 못 하셨을까요? 그래서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국립창극단은 완벽하게 이제 전통소리 기반인 네. 거고 네. 여성 국극단은 전부 이제 흥행으로 가면 갈수록 오히려 전통소리 네. 기반이긴 하지만 조금 더 이제 연극적인 네. 것이 더 그래서 오히려 그 여성 국극의 끝물에서 차라리 TV나 영화 쪽으로 가신 분들, 대중가요 이런 쪽으로 네네. 가신 분들은 있어도 국립창극단 쪽으로 가신 분들의 케이스는 굉장히 별로 적어요. 없는. 네. 그래도 있긴 있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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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렇구나. 뭐 일예로 그 김을동 국회의원님이 네. 그 여성국극의 2세대 배우거든요. 아, 그래요? 네. 근데 이제 TV로 가신 거죠. 아. 근데 이제 여성국극 쪽에서는 그렇게 빛을 많이 못 보신 네. 배우였고 네. TV 쪽으로 가시면서 굉장히 잘 풀렸고 그러면서 정치 쪽으로 넘어가면서 그 김을동 의원실에서 굉장히 많은 컨퍼런스라든가 또 이런 걸 많이 제공하셨어요. 그랬던 것 네. 같아요. 네. 네. 네, 그리고 그런 식의 사례들은 있어요. 그리고 뭐 어떤 유명 가수가 당시에 자기가 가수가 되도록 만들었던 게 오히려 가수보다는 여성국극이었다. 뭐 이런 증언 같은 것도 많이 남아 있고요. 그렇구나. 거기 정년이에서도 그런 얘기 나오잖아요. 잠깐 뭐 텔레비전으로 갔다 네, 뭐 네. 이런 얘기. 네. 당시엔 정말 그게 너무 네. 큰 일이었으니까요. 그래서 거기서 실제로 그 극장들이 이제는 안 빌려주려고 하잖아요. 네, 정년이에서. 네. 실제로 선생님들이 그거를 정말 많이 겪으셨고 그 아까 말씀드렸던 그 진진극단 네. 거기만 좀 수월하게 공연을 했지 다른 극단들은 이제는 설 자리도 없어진 게 너무 많아서 다들 네. 세태를 60년대부터 겪고 급격하게. 있다라고 네. 증언하시는데 네. 진진만 우리는 60년대에도 잘 나갔다 이렇게 기억하고 계시더라고요. 네. 그럼 왜 그랬을까요? 그러니까 자기들은 너무 아직도 인기가 많고 항상 흥행을 하고 극장들도 자기들을 별로 배격하지 않고. 아, 그래요. 근데 네. 이제 70년대가 넘어가면 확실히 이제 완전히 반전되고요. 당시에 이제 임춘행만 나오면 무조건 흥행인데 네. 임춘행이 나와도 이제는 안 되는 거고 73년부터 그 임춘행 선생이 이제 굉장히 많은 가십에 오르고 네. 뭐 마약에 중독됐다 이런 기사들이 막 많이 나오기 시작하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임춘행 선생님이 74년인가에 돌아가시게 되는데 그때부터는 정말로 여성국극이 거의 이제 빛을 잃었다고 봐야 되는 것 같아요. 그렇구나. 그럼 여성국극 그 예전의 형태로 계속되는 게 좀 어렵다고 얘기하신다면 만약에 지금 어떤 형태로 이걸 계속 지속시킬 수 있을까요? 그래서 이렇게 정년이 웹툰이나 창극 네, 정년이나 이런 것들이 계속 언급해 주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어떤 식의 예술적 장르도 결국은 태어났으면 당연히 네. 소멸되는 것도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물론 그 끝자락에서 그것을 계속 지키고 있는 사람들 덕분에 또 어떤 장르들은 또 되게 중요한 전통이 되기도 하지만 그게 힘을 잃은 것에는 그냥 그쵸. 합당한 이유가 또 있지 않을까? 그리고 여성국극은 또 생각보다 되게 전통적인 장르를 막 이렇게 엄청 막 이렇게 고수하진 않거든요. 네. 왜냐하면 대중적인 것이랑 굉장히 네, 많이 네. 섞여서 갔기 때문에. 근데 지금은 이제 대중적인 장르가 너무 재밌는 게 많잖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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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이제는 저희 학생들 얘기만 들어봐도 TV를 안 보고 다 넷플릭스 보고, 맞아요. 네. 그리고 뭐 넷플릭스도 이제 안 보고 다 유튜브만 보고, 네. 뭐 다 그런 시기니까요. 네. 그러니까 점점 어떤 식의 그 시대적인 구미 같은 것 그리고 애호도 같은 네. 것들이 계속 변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어쨌든 요즘 젊은 특히 여성들한테는 이게 굉장히 새로운 장르일 수도 있겠다. 그러니까 옛날식의 그걸 그대로 고증해서 하는 거는 사실 그게 크게 의미가 있을까? 그게 지속 가능할까라는 생각이 들면서도 어떤 그런 컨셉이라든지 네. 그 장르가 가지고 있었던 어떤 함의 그 의미 같은 거는 지금도 되게 의미가 있고 유효한 것 같거든요. 네. 네, 네. 네. 그래서 저도 이제 작업을 할 때 여성국극의 원전을 지킨다는 관점보다는 제가 이제 여성국극이 시도했던 것들로부터 배운 것 네. 그리고 이제 현대미술이 가져야 되는 어떤 도전적이고 진보적인 가치들 네. 이런 것이 사실은 여성국극이 이미 다 취했던 네.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배움으로부터 뭔가가 시작된다라고 네. 보는 편이에요. 네. 그래서 막 뭐 사실 배우들을 막 다 하이어해서 무슨 막 한 몇 억 가지고 엄청 큰 공연을 만드는 건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일 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뭐 그 선생님들 과거에 그 영화로 왔던 순간들 한 번씩 다 맛보고 뭐 이렇게 하는 건 오히려 더 쉬울 것 같은데 이렇게 새로운 장르 안에서 계속 그것을 언급하는 방식의 작품이 네. 등장하는 게 어쩌면 이 전통을 더 우리가 더 미래적 비전을 가질 수 있는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네. 또 여기서 또 영감을 얻어서 뭔가 여성국극 옛날 그대로는 아니지만 뭔가 또 새로운 공연 장르가 또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네. 그러면 지금 여성국극 프로젝트를 약간 2008년부터 하셨는데 이제 지금 앞으로 또 이걸 가지고 하고 있는 뭐 다음 계획 뭐 좀 말씀해 주시면. 네. 네. 그래서 제가 한 2016년 이후부터는 작업이 완전히 이제 방향을 바꿔서 네. 거의 대부분 이제 그 어떤 공연성을 네. 작업 안에서 드러내는데요. 그 공연성을 드러내는 과정에서 그렇게 이제 성별적으로 신체가 변화하는 경험도 있지만 네. 사회적으로 어떤 성별 규범 때문에 계속해서 배제되는 존재들을 무대로 끌어들이는 것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예를 들면 여성들의 단체이기 때문에 너무나 쉽게 역사에서 사라질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 사회에 어떤 성별 규범 때문에 아무 잘못도 안 했는데도 목소리가 잊혀지거나 감춰지는 존재들이 되게 많은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예를 들면 제가 16년에 굉장히 애정을 가지고 했던 작업 중에 하나가 이 여성국극의 그 마지막 세대 배우, 그러니까 네. 이제는 설 자리가 없는 이 마지막 세대 배우가 너무나 갈등과 갈등을 반복하고 있기 때문에 이 친구를 진짜 지금의 사회로 끌어들여서 어떤 동료를 만나게 할 것인가 이거를 좀 생각하다가 그 서울을 기반으로 활동하는 게이 코러스를 초대했어요. 근데 거기에는 이제 제가 처음으로 극장이 저한테 그 연중 레퍼토리의 하나로 저한테 그걸 줬기 때문에 네. 당시에 지금은 없어진 남산예술극장의 네네. 레퍼토리로 들어갈 수가 있게 됐는데 네. 공연장에 가자마자 이 공연장이 너무나 그리스 원형 극장을 카피하고 있다는 그렇죠. 것을 이제 네. 알게 돼서 네. 그냥 순간적으로 저 그럼 여기서 그리스 코러스를 하나 만들게요. 이렇게 한 거예요. 네. 그래서 이 그리스 비극이 가지고 있는 구도, 갈등하는 어떤 네. 프로타고니우스와 굉장히 지혜로운 말을 계속 던져주는 코러스의 역할. 네. 네. 그런데
코러스가 지혜로운 역할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들의 말에 귀를 기울여야 되는데 절대 귀를 기울이지 않는 대상들을 코러스로 데리고 온 거죠. 그래서 이제 서울을 기반으로 활동하는 게이 코러스라고 이제 지보이스라는 게이 코러스를 불러오고 이 둘 사이의 어떤 대화나 합창이나 그 춤이나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이제 여성국극으로부터 배웠던 여러 형식들을 거기에 이제 다 이식을 한 거죠. 네. 네. 그래서 당시에 저는 여성국극이 완벽하게 뭔가를 탈피해서 도전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이 해야만 되는 룰을 조금씩 변칙하면서 만들어 온 장르라고 생각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그 제목도 변칙 판타지라고 이름을 네. 지어서 네. 그렇게 이제 공연을 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작업들이 사실 저한테는 지금 흥미가 있고 네. 우리가 우리 시대의 어떤 가려진 존재들을 여성국극이 늘 가졌던 그런 환대의 마음으로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 이런 것들을 계속 해보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잘 보여지지 않았던 퍼포머들 이런 사람들이 되게 비수능적인 퍼폼을 하는 퍼포머들을 작업으로 가져오기도 하고 2019년에 베니스 비엔날레에서는 네, 네. 그래서 뭐 레즈비언 배우 그리고 뭐 장애인 배우 극복하기 위해서 연기를 한다고 생각하는 그런 존재들. 진짜 프로페셔널인데도 사람들은 항상 장애인 배우가 네. 일상적으로 뭔가를 극복하기 위해서 공연을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들은 그냥 프로 전문 배우예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사람들의 존재를 작업 안에서 이렇게 부각시키는 것들을 이제 계속 해왔어요. 1세대 선생님들을 이제 방문하면서 이제 왜냐면 너무 외로워하시니까 계속 좀 지속적으로 방문을 하면서 선생님들이랑 좀 대화도 나누고 선생님들이 이제 계속 그런 거 얘기 많이 하시거든요. 이렇게 죽기 전에 어떤 건 버리고 싶다. 어떤 거는 좀 어떻게 넘겨줘야 될지 모르겠다. 그래서 이제 같이 자료 정리도 하고 선생님이 그동안 좀 남은 얘기 같은 것도 좀 듣고 네. 이러면서 지금 좀 이제 새로운 작업을 계속 좀 진행하고 있어요. 네. 아까 말씀하시다가 여성국극이 가지고 있었던 환대의 마음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가 어떤 네. 면에서의 예. 제가 선생님들 그 따라다니면서 그 할머니들이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지라고 놀랐던 부분이 바로 그런 부분이었거든요. 선생님들이 공연을 할 때 항상 제일 먼저 와서 표를 사려고 줄을 섰던 사람들이 이제 가장 많게는 여학생들. 네. 왜냐하면 여학생들은 당시에 어디 밖에 나가면 아버지가 다리 몽댕이를 분질러 버리겠다고 하니까 그 여학생들은 진짜 목숨을 걸고 그 앞에 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다음에 가정주부들 너무 삶이 정말 괴롭고 자기는 완전히 남편의 수족으로만 살아야 되고 그런데 이 공연을 볼 때만 너무나 행복한 거죠. 이런 사람들. 그리고 소위 이제 우리가 지금은 뭐 트랜스젠더라고 부르지만 당시에는 자기가 뭔지조차 몰랐던 그런 사람들, 완전히 이제 정연이에 등장하는 고사장 같은 사람들, 네. 자신이 어떤 식으로든
자기가 아닌 무언가를 통해서 자기를 발견하는 사람들, 그리고 뭐 상위 군인들도 있었고, 네. 그리고 무슨 각설이패도 있었고, 네. 그러니까 굉장히 오히려 되게 이렇다 할 사람들은 오히려 그렇게 그 공연장에 많이 찾지는 않았나 봐요, 초기에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선생님들이 이 사람들이 정말 우리가 옛날에 기생 취급당하면서 너무나 핍박받았던 것처럼 이들이 우리의 예술을 봐주는 사람들이고 우리가 그들을 충분히 환대해야 된다. 그런 생각을 되게 많이 하셨대요. 네. 그래서 가끔은 이제 여학생들한테 훈수도 두셨나 봐요. 니네들 가서 공부해라. 대학 가야지 무슨 소리냐. 이러면 진짜 그 여학생들이 대학에 가서 다시 오고 이런 일을 이제 선생님들이 되게 어떤 계몽주의자로서의 의식을 가지고 또 하셨던 거예요. 근데 뭐 트랜스젠더나 뭐 예를 들면 뭐 성노동자나 이런 여성들이 오면 그거는 자기들도 어떻게 할 수 없었대요. 왜냐면 우리가 훈수 둘 수 있을 정도의 사람들이 아니라고 생각했대요. 왜냐면 이미 사회적으로 굉장히 많은 일을 겪었고 살 만큼 살았고 그리고 이 사람들은 자기들보다 더 많은 지혜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보면서 선생님들이 제가 처음에 연구를 하려고 그 집단에 들어갔을 때도 저한테 되게 이렇게 까다롭게 구시는 것 같았는데 너무 츤데레처럼 잘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뭐지 싶어서 나중에 제가 물어본 적이 있거든요. 근데 그때도 선생님이 그 말씀을 하셨어요. 네가 우리와 같은 예인이니까. 그래서 우리는 항상 기생 취급, 광대 취급을 받았지만 자기들은 언제나 예술인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한 번도 허튼 걸 한 적은 없다. 근데 너도 그럴 거 아니냐.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되게 사회적으로 배타적으로 볼 수밖에 없는 그런 눈 같은 것들을 어떻게 하면 좀 그 껍질을 벗고 나서서 새로운 관점으로 우리 시대를 바라볼 것인가. 그런 걸 이제 선생님들한테 많이 배웠고 당시에 막 뭐 창극 쪽에서는 또 막 뭐라고 하고 또 되게 현대 쪽에서는 또 이거 너무 수준 낮다고 하고 이런 상황에서 계속 버텨내신 분들이거든요. 그거를 제가 이제 배웠다고 느끼는 거죠. 그리고 그게 바로 여성국국이 가지고 있는 어떤 환대의 마음이라고 생각하고 어떤 대중이든 품을 수 있었던 그 선생님들의 그때 당시에 그 기계 그게 이제 아직도 좀 살아 숨쉬고 있었으면 좋겠어요. 네. 너무 뭔가 이렇게 마음이 굉장히 꽉 찬 것 같은 얘기를 듣고 나니까 진짜 네.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런 작업을 통해서 꼭 내가 작업을 하시는 거는 내가 뭔가 하고 싶은 얘기가 있어서 하시는 거잖아요. 네. 조금 진짜 계속 말씀하신 것도 있지만 어떤 얘기를 하고 싶으세요? 네. 저는 뭐 계속 이제 되게 다양한 생각들을 다들 이제 많은 예술가들이 할 텐데 이 여성국국이라는 하나의 케이스가 우리한테 너무 알려주는 게 너무 많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지금 이것이 그냥 당시에 있었던 그냥 한물간 무엇이 아니라 지금 이 선생님들이 가졌던 그런 눈을 가지고 지금 우리 사회를 들여다볼 때 우리가 지금 이 사회적으로 혹은 정치적으로 좀 굉장히 뭐랄까요? 되게 분명히 존재하는 어떤 사람들의 그 존재론, 삶의 모습들을 너무나 좀 재단하고 그리고 빠르게 쫓아내고 이러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런 생각을 늘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예술이 결국 할 수 있는 게 이런 수많은 존재론들을 가지고 어떻게 지금 우리가 진짜 이런 뜨거운 피, 몸, 뭐 이런 정말 이렇게 살아 숨쉬는 것으로 만들어낼 수 있을까? 그냥 그런 어떤 정말 많은 예술가들이 똑같이 하는 생각들? 그런 걸 저도 똑같이 하고 있고요. 다만 그냥 현대 미술이라는 조금 더 자유분방한 장르로 제가 갈 수 있었기 때문에 제가 이제 할 수 있는 이야기의 폭이 조금 더 들락날락 좀 많아졌을 수 있겠다. 이렇게 뭔가 어떤 걸 막 마스터하면서 가야 되는 그런 무슨 도자기 장인 이런 게 아니라 막 이런저런 것들을 막 만지고 가끔은 또 막 자르고 해체하고 이러면서 해결할 수 있는 일이
현대미술에서는 굉장히 오히려 더 환대받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그냥 중구난방으로 하고 싶은 이야기들을 하고 그것이 사회적으로 조금 더 목소리를 낼 수 없는 이들과 뭔가 이렇게 연대할 수 있는 그런 방식이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면서 작업을 계속 하고 있어요. 그리고 동시에 제가 그 이전에는 없었던 문제의식인데 이 선생님들을 만나면서 계속 제 머릿속을 올리고 있는 것은 사실 이런 역사를 쓸 수 있는가 하는 문제예요. 누가 역사를 쓰고 누가 역사를 쓸 수 있는가. 그래서 왜 여성국극은 역사 교과서에서 탈락될 수밖에 없는가. 이제 이런 것들이죠. 그래서 항상 우리가 너무나 드러나고 너무나 패권을 가지고 있는 것에만 늘 관심을 두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렇게 보이지 않는 존재들에 대해서 계속 누군가가 역사 쓰기를 하고 있어야 된다라는 사실. 그리고 그게 지금 만약에 지금 시대에 웹툰이 그걸 했다면 그런 어떤 대중적 미디어도 이런 역사 의식들을 가지고 좀 작업을 같이 할 수 있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들을 좀 하고 있어요. 네. 알겠습니다. 네. 보이지 않는 역사 쓰기. 네. 저는 환대. 환대. 저희 팟캐스트도 환대하는 팟캐스트. 좋다. 네. 그러니까 첫 환호에서 깜짝 놀랐어요. 네. 원래 네. 저희 잘하고 있었다고. 네. 오늘은 그 웹툰 정년이를 이제 국립창극단이 올렸다고 해서 여성 국극에 대해서 좀 궁금해서 오늘 그 여성 국극 프로젝트로 계속 작업 활동을 해오신 작가 정은영 선생님을 모시고 얘기를 나눠봤는데 재미부터 좀 이렇게 생각 많이 하게 되네요. 네. 아무튼 오늘 나와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네.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또 뵙겠습니다. 아